이번 사연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신장이식을 바란다는 사연인데요. 며느리를 자기 남편의 첩 취급하던 시어머니에게 어느 며느리가 신장이식을 해주고 싶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를 늦게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어쩌다 보니 자녀 계획도 미루면서 살고 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시면서 이혼하고 연을 끊었다 하는데요. 시아버지 쪽이 잘 사시는 편이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위자료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 형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다 미리 주셨고 시어머니 평생 넉넉하진 않아도 또 부족함 없이 살 정도로 재산을 분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는 특정한 직업 없이 살고 계시고요. 물론 자식들 결혼자금까지 지원하실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는 모은 돈으로 거의 반반 결혼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보태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 못내 서운해 하셨지만 저는 또 친정돈만 끌어다가 결혼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정 시댁 지원 일절 없이 우선 남편이 결혼 전 살았던 원룸에서 먼저 작게 신혼살림 꾸렸습니다. 둘이라 그런지 크게 부족함 없었고 오히려 일 집만 반복하는 삶이니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나마 신혼 초에는 저희 둘 열심히 꽁냥거리느라 시댁에서 큰 터치 없어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 질투하시는 건지 조금씩 눈치 주고 할 때는 있었지만 제가 그렇다는 걸 모르기도 했고요. 어쨌든 당시에 열심히 돈 모았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남편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요. 연장할까 어쩔까 하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마침 경매로 좋은 물건 나왔다 일러주셔서 덜컥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금액이었다면 들어가기 빠듯한 금액이었을 텐데 잘 된 일이죠. 부랴부랴 친정 부모님 조언 받아서 경매로 나온 집 사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어서 그런지 더 저희의 첫 집이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 쪽 일하셔서 산 집 인테리어는 적은 돈으로 예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부부 인테리어 취향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당연히 친정 시댁 집들이를 했죠. 그때 술이나 음식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양가 어른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셨지만 지금까지도 크게 언질없이 방문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집들이까지 마치니 주말에 신혼부부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집에서 영화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눈 맞으면 부부관계도 가지고요. 새 집으로 이사도 했겠다. 아이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자녀 계획도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어머니가 불쑥 쳐들어오셨습니다. 안방에서 빔 프로젝트 켜놓고 영화 보다가 분위기 탄 거라서 전화 오고 그러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안방 욕실에서 씻고 저 먼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신 겁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서 깍 하고 소리 질렀는데 남편이 씻으려다 말고 거의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뛰쳐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하면서 뛰어나오던 남편도 시어머니 보고서 깜짝 놀랐고요. 남편은 얼른 들어가서 대충 옷 입고 나와서 시어머니 보고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어머니는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저희만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휴대폰 보니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영화 보고 있어서 휴대폰을 못 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그냥 머리 극적거리면서 제 옆에 서서 짜증난다는 듯이 짝다리 짚고 서 있었고요. 아무 말도 없이 저희만 죽일 듯이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지금 백주대 낮에 뭐 하는 거야? 너네는 때와 장소라는 것도 없어? 하면서 호통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어이가 없죠.
주말에 저희 둘만 사는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뭔 큰 대수라고 저러시는지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도 이렇게 화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집 비밀번호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테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 억누르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집이고 우리 신혼인데 왜 엄마야말로 들어와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으면 좀 나가 있던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말 듣고 바들바들 떨면서 미친 것들 어른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일으켜 세우고 얼른 가방 손에 쥐어주면서 엄마야말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하면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어지간히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겠구나 싶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건 소름 끼쳐서 그날 시어머니 가시고 바로 바꿔두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 저에게 쭉 심통을 부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문자로 요망하다, 너는 여자로서 최소한의 수치도 모른다 등 별 말씀을 다 하시기도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이러저러한 문자가 온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후로 문자는 보내지 않으시지만 명절이나 시댁 행사 있어 시어머니 만나면 그야말로 심통을 부리세요. 괜히 저 시댁 가면 주방 청소를 해야겠다며 엄청나게 설거지를 시키던지 먹을 걸로 치사하게 구시고요. 매사 저 얼굴 봐야 하는 일 있으면 성질 내시고 떽떽거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알 거 다 아시는 분이 본인 잘못으로 아들 부부의 그런 모습을 봐놓고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더 나쁘게 생각하면 본인 남편이 바람나서 집 나갔으니 저도 똑같이 살기를 바라시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본인 치부 같은 부분이라 화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니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신부전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치료는 해보겠지만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라서 몇 개월 열심히 투석만 받으시고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과 신우, 결혼 안 한 시동생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형제들끼리 크게 터치는 안 하지만 다들 시아버지 바람나서 나가고 혼자 된 시어머니 안쓰러워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프시다 하니 다들 병간호에 지극정성을 쏟았는데요. 남편도 자기가 챙기긴 하지만 저에게 강요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아프신 건 마음 쓰이지만 저랑은 크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더 이상 투석도 소용없는 단계가 와서 신장이식을 신청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식이란 게 순번이 빨리 돌아오나요? 저만 하더라도 신장이식은 대부분 가족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병원에서도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빨리 가족들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신우와 저희 남편, 시동생까지 모두 적합성 검사를 했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대뜸 시어머니께서 절더러 너는 왜 검사를 안 하니? 물으시는 겁니다. 다들 모여 있었는데 제 쪽을 보고 말씀하셔서 이게 진짜 나한테 묻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랑 사이 안 좋았는데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뭘 믿고 시어머니에게 제 신장을 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제가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시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시면서 요망한 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몸만 달아가지고 하면서 모욕 주셨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남편이랑 시누이 시동생도 시어머니에게 엄마,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식들이 검사받고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 왜 형수님을 잡아?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바로 제 짐 들고 나왔고요. 따라온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서 시어머니 대신에 미안하다고 대신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엄마가 아빠 집 나가기 전에도 바람 문제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 원래 저러신 분은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상황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댁이라고 무조건 멀리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면 제가 남편이랑 바람나서 들어온 며느리 마냥 구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석이고 신장이 이식이고 뭐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몸도 약한 상태인데 마음은 더 여유가 없으시겠죠. 저에게 무슨 막말할지 모르니 남편이 먼저 당분간 당신은 엄마랑 교류하지 말고 지내자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가안간 저희 시동생이 혈액 교차 반응에서 적합 반응이 나왔어요. 그 후로 무슨 검사 더 해서 최종적으로 장기 이식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술까지 마치고 무사히 회복 중이에요. 바쁜 신우는 자식들까지 챙기면서 두 사람 병간호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도 일주일에 4-5번 시댁 가서 시어머니랑 시동생 몸에 좋다는 음식 바리바리 챙깁니다. 고마워서 남편이 생활비 내고 남은 돈 얼마 신우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간간히 문자로 며느리 도리도 다 하지 않는다. 자기 좋은 것만 쏙 챙겨가려고 한다. 하는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문자도 차단하고 살고 있는데요. 슬슬 저희 나이도 차고 해서 자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만 보면 주변에서도 다들 1등 신랑감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인성도 좋고 바른 사람이에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애매하게 굴지 않고 확실하게 조치를 잘 취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애라도 생겼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실까요? 부부가 관계 가지는 것도 못 두고 보시는 분인데 자식까지 생겼다고 하면 혹시나 어렵게 맘먹은 저희 부부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딩크로 지낼 생각은 없어서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걸리네요. 친정에서도 아직 소식 없냐, 누구 하나 아픈 거면 엄마 아빠가 돕겠다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네요. 친구한테 말하려고 해도 남사스러워서 차마 입 못 대서 이 사연 보내면서 처음 털어놔 봅니다. 평생 시어머니랑 연 딱 끊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고 사시는 분들 많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자기 어머니라고 지금도 병간호 열심히 하는 남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며느리를 자기 남편의 첩이라 생각하나 보네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생각보다 이런 시어머니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홀시어머니 며느리 자리는 여자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